삼 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609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4월 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윤 2월 13일입니다. 오늘 명시 계묘년 을묘월 신묘일이 되겠고 일진은 신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신금일간이 되겠고요.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의 신금이 되겠습니다. 자, 묘월의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는 8글자 중에서 제일 먼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를 놓고 보시고요.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 신이라고 하는 천간 어저께 경금 공부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신금도 경금과 마찬가지로 오행으로는 금이 되면서 경금 다음인 8번째 천간이 됩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상으로는 쇠가 되는 것이고요. 기운적인 면에서는 숙살직이라고 해서 서늘하고 좀 엄숙한 그런 기운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저께 경금과 마찬가지로 인의예지신 중에서는 의를 주관하는 것이 금의 관계된 것이죠. 그래서 경금일간들, 신금일간들 주로 좀 의리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또 이렇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서쪽이 되겠죠. 금은 신유술 서쪽이 되면서 계절은 가을이 됩니다. 가을. 그리고 주관하는 신은 백호가 되면서, 여러분들 가끔 이런 거 하죠. 용신이 금이면은 색깔은 어떤 것이 좋을까요? 금의 색깔은 흰색, 백색이죠. 백색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신금을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신금은 어저께 경금이 양금이었고요. 오늘은 신금은 음금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 음금,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는 것이다. 근데 어저께 공부했던 거 경금 다시 한번 복습하게 되면, 경금은 7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고, 신금과 마찬가지로 쇠의 기운, 그 다음에 물상으로 쇠가 되는 것이고, 숙살의 엄숙한 기운, 의를 주관하고 서쪽 가을 백호, 그 다음 색은 백색,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 신금이든 경금이든 똑같은 것인데,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신금은 음에 해당이 되는 금, 경금은 양에 해당이 되는 금에서 음양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둘의 차이인데, 별것 아닌데 다 똑같은데 하나가 다르니까 별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음양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되는 것이다. 양은 음에 비해서 강하고, 양은 음에 비해서 거칠고, 양은 음에 비해서 무겁고, 양은 음에 비해서 투박한 그런 날카로운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음은 양에 비해서 부드럽고 유연하고 따뜻하고 온기를 가지고 있고 광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음양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물상으로 비유를 할 때 어저께 경금 같은 경우에는 완철금이라고 해서 무쇠 같은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무쇠라든가 또는 강철 같은 것, 또는 어떤 것, 원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땅 속에서 금방 캐는 손이 사람의 어떤 인위적인 가미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순수한 철을 말하는 것이고, 말로 비유를 하자면 야생마 같은 그러한 것이죠. 야생마, 전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그냥은 안 되죠. 야생말도 그냥은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죠. 사람이 길을 들여서 사람이 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경금은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 화로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 주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용도 쓰임이 있게 되는 것이고, 경금이 정화를 쓸 때, 불을 쓸 때는 불이 강해야지만 단단하고 묵직한 경금을 시뻘겋게 달궈서 물건을 만들 수가 있는데, 큰 1톤짜리 강철을 갖다가 라이터불 가지고 단련하기는 힘듭니다. 그만큼 큰 불이 있어줘야 되죠. 그래서 정화를 쓸 때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연료를 가지고 정화를 생조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부기를 얻기 위해서는 정화, 간목을 취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식인데, 이와 달리 음금인 신금은 보석 같은 개념이거든요. 주얼리, 각종 귀걸이, 반지, 결혼, 예물시계 같은 개념. 그리고 신금 같은 경우는 제가 신부 있죠. 새 신부 결혼식에 들어가려고 신부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따뜻하게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신부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부는 어떻게 돼요? 맑고 깨끗하고 청아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워야 되는 것이 신부가 됩니다. 그리고 신금이 바로 신부와 같다라고 하면 신금은 탁해지는 것 좋아하지 않고요. 신금은 불로 다스리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부를 결혼식하는 신부를 갖다가 웨딩드레스 입혀놓고 저기 저 진흙탕에다가 갔다가 이래서 뺑뺑이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신부는 신부로서 부드럽고 이쁘게 대접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바로 신금, 신부인 것이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조후를 할 때 화를 쓰는 예는 것 외에는 정화를 쓴다거나 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경금은 정화로서 단련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신금은 왕한 화를 보게 되면 소용된다 그래요. 소용이라고 하는 것은 녹일소, 녹일용. 여러분 반지, 귀걸이 등이 화가 왕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녹아버린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만약에 신금이 화를 많이 봐서 저렇게 되면 진짜 피부가 안 좋고요. 폐라든가 폐결핵이라든가 대장 기능이 많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혈액이 안 좋아져서 가끔 혈액암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너무 많아지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은 그러한 일간이 됩니다. 물론 해자축월에 추울 때, 엄청 추울 때는 병화를 보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그 외에 정화가 왕해지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신금을 소용시켜서 녹여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시, 사철, 추나, 추동을 막론하고 신금은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이고 아까 말했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로서 단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이냐 또는 음금인 신금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 되겠고요. 이 묘월이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월령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요. 재강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월지 월령이라고 하는 개념은 왜 중요하냐면 이 월지 월령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계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지는 계절의 의미가 아니고요. 일지도 계절의 의미가 아니고 그 다음에 시지도 계절의 의미가 아닙니다. 단 월이 우리가 1월, 2월, 3월 할 때 이때가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월주에 있는 지지, 월령, 월지가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계절이 왜 중요하냐면 계절 안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이 사주라고 하는 것 중화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주는 왕세와 한열이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중화가 잘 된 사주는 부귀영화를 크게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중화가 되지 않은 사주 등등은 그렇지 못한 사주. 예를 들어서 일간이 약한데 관살이 왕하다 또는 일간이 약한데 식상이 왕하다 일간이 약한데 재성이 왕하다 일간이 약한데 인성이 왕하다 다 편고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게 되면 부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사주는 중화가 매우 중요한데 그 중화는 사주의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월지에는 또 절기의 개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월이 되기 위해서는 경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경칩과 춘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칩은 인월에서 묘월로 즉 초춘에서 중춘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기준점이 되는 것이 경칩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지월령에는 왕세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인묘진이라고 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인묘진월이라고 하는 계절, 인묘진월이라고 하니까 하나의 단어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요. 인묘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인월, 묘월, 진월을 우리가 3개월을 우리가 묶어서 부를 때 인묘진월이라고 하고 계절은 봄이 됩니다. 이 봄이라고 하는 계절 방향은 동쪽이 되는 것이고요. 주관하는 치는 청룡이 되는 것이고 색깔은
어떤 색깔? 청색이 되겠죠. 청색. 그 다음에 이 인묘진월은 오행으로는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되죠.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12달 중에서 12개월 중에서 가장 목이 왕한 계절이 인월, 묘월이 되는 것이고, 진월은 토가 왕한 왕절이면서 목은 쇠지가 되는 것이니 인묘월에 가장 목이 왕한 계절이면서 진월로 계절이 바뀌면서는 월이 바뀌면서는 목이 점차 쇠 약해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은 화를 생하게 되죠. 목생화해서 목화는 인묘월에 같이 그래서 왕하게 되는 것이고, 목은 토를 극하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왕할 때는 상대적으로 토는 약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생목하게 되겠죠. 인묘월에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뜻은 수는 그만큼 목을 생하기 때문에 수는 약해진다. 그래서 목이 왕하면 수는 약해진다. 목왕수축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목왕수축은 다른 말로 목다수축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묘월은 목화는 세력을 얻지만 토금수는 약하다. 금은 왜 약하냐? 금은 인월에 여기가 절지가 돼서 약하고요. 절지, 그 다음에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태지가 되죠. 태지. 그래서 선천적으로 태생부터 경금이라든가 신금이 인월이라든가 묘월 등에 태어나게 되면 굉장히 약하고 작을 때 태어난다. 약하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작다라고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이라든가 경금이 인묘월에 태어났는데 작은 개념인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무토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토가 금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때는 토다 금매가 되죠. 토다 금매라고도 하고요. 매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해줘요. 토가 금을 생하지만 토가 너무 많고 금이 약하면 모왕자세가 돼서 토다금매 또는 토다매금이 되는 것이니, 신묘월에 신금이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왕토로 생해주면 안 되겠고요. 뒷토인 습토로서 신금을 생해주는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은 이 신금 자체가 지지로 신유금 등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요. 그래도 만약에 신유금이었다 하다못해 축토라도 있어 준다라고 하면 신금이 통근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진토라든가 미토 같은 건 어떻습니까? 또 술토도 있는데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기본적으로 경금이라든가 신금이 약할 때는 같은 비경급제인 금에 통근을 하거나 금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좋고, 부득이한 경우에 토로 생조해 줄 때는 어떤 토? 건토가 아니라 습토로서 생조해 줘야지 생금이 가능한데, 여기서 토는 죽토, 진토는 습토가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미토, 술토는 습토가 아니라 이건 건토이기 때문에 생이 되지 않습니다. 단 술토는 신금이 통근할 수 있지만 술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그닥 신금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묘월에 신금이 약할 때는 천간으로는 기토가 필요하고 지지로는 진토 또는 축토가 필요한 겁니다. 축토. 그런데 천간으로 어차피 기토밖에 없기 때문에 상관없겠지만, 지지로 진토, 축토 중에 그럼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라고 봤을 때는 저는 축토가 진토보다는 더 좋다. 왜냐? 축토는 신금이 통근할 수 있지만은 진토는 생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토는 신금이 통근할 수 없다. 그래서 통근할 수 있느냐 또는 통근할 수 없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묘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목은 왕한 중에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글자, 천간으로 기토, 지지로 신유금의 뿌리를 두고 또는 축토의 뿌리를 두고 신금 자체가 어느 정도 생을 얻어서 좀 기력을 회복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신금을 도세해 주고 하는데,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신을 연지라든가 시지에서 신을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왜냐? 이렇게 임신이라든가 신이 여기도 시지에도 있을 수 있죠. 일지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음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게 되면 일간 자체도 신의 뿌리를 얻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임수 자체도 신의 뿌리를 얻을 수 있겠고, 금이 있다라고 하면 목을 갖다가 억제해 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묘월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유금의 뿌리를 두고 임수를 얻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금수가 많아져서 좀 사주가 한습해질 때는 정화가 아니라 병화로서 조후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는 금수가 많아졌을 때는 한습해지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묘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조후의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사주를 볼 때, 묘월의 신금을 볼 때 크게 어렵지 않게 분석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신금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 볼 때 일간을 제일 먼저 살펴보시고, 다음으로 월령을 살펴보시고, 세 번째는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격국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격국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됩니다. 음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월지는 묘목이라고 하는 것 또한 음목이 되죠. 목이죠. 그래서 음대음이 되죠. 일간도 월지는 목도 음대 음이 되는 것이고, 금이 목을 극하는 관계가 됩니다. 금극목. 그래서 이거는 나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극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걸 아극자라고 표현하고, 아극자는 육친으로 보면 재성이라고 하죠. 재성은 다시 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정인이 아니고 정제와 편제로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령의 조화가 맞으면 이거는 정제가 되는 것이고, 오늘처럼 이렇게 음대음의 관계 또는 양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경우에는 편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금이 묘월이 태어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편제격이 되는 것인데, 묘월은 목이 제왕지가 되고 신금은 태지가 되는 것이니 일간 신금은 약하고 재성은 왕한 사주, 다시 말해서 재다신 약한 사주 구조가 되는 것이다. 재성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정제는 남자한테는 여자도 되지만 자기 아내도 되는 것이고, 재물도 되는 것이고, 인기도 되는 것이고, 월급과 같은 그런 아주 좋은 것이고요. 편제는 일확천금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해서 로또 당첨 또는 그런 것도 있죠. 뭐 연금 복권 같은 거, 그렇지 않고 어떤 생각지도 않은 유산을 크게 받을 수도 있는 것이 또 재성 편제 같은 그런 개념인데, 이것도 어떻다, 일간이 세력이 있어서 제왕해야지만 그런 재물을 내가 내 소유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일간이 약해서 재다신약하거나 신약제왕하게 되면 오히려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빚을 질 수도 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재다신약인 사람들이 재물에 대한 어떤 욕심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고는 싶은데, 일간이 약하면 지구력이라든가 뭔가 일을 꾸준하게 하는 것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재다신약하게 되면은 어떻다, 일은 하려고 하는데 자기 노력에 비해서 재물을 많이 못 벌죠. 그러니까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일을 하거나 또는 내 일가 친척 쪽이라든가 아는 사람들한테 빚을 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업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 탕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카페에서 댓글을 다는데, 일간이 약한데 식상이 왕이에요. 일간이 약한데 식상이 왕하면 그거를 설기태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다음에 40대 50대 때 경신신유라고 하는 병화일간이었겠네요. 경신신유라고 하는 재성국이 엄청나게 들어온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30대, 40대 때 절대 사업하면 안 된다. 사업하면 폭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질문 주시는, 아니 재성운이 저렇게 들어오는데 왜 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셨길래 제가 답글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일간이 왕해야지 식신생재를 하든 상관생재를 하든 돈을 버는데, 일간이 약하고 식상이 많아서 설기태가 되면 일간 자체가 그 식상을 감당하지 못하죠. 재성이 오면 그 재성도 감당하지 못하니 재성을 보게 되면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상관을 움직여서 일을 벌리기 시작하면 내가 그걸 다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다. 투자를 했는데 투자에 대한 결실을 못 보죠. 일은 시작을 했는데 일에 대한 결실은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강한 사람들은 반드시 뭘 봐야 된다? 인성을 보거나 비견겁제를 봐서 약한 일간을 생조해 주거나 방조해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금 입장에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말하는 것이고요. 신금 입장에서 비견겁제라고 하는 것은 금을 말하죠. 토금을 봐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금, 경금은 일간의 특성상 일간이 약할 때는 토를 보는 것보다는 비견겁제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다? 그렇죠. 신부와 같은데, 토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신부 웨딩드레스에 그렇죠. 연탄재를 뿌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아무리 일간이 약하더라도
토보다는 비견겁제인 금을 보는 것이 좋고요. 부득이 비견겁제였으면 토를 써야 되죠. 토를 쓸 때는 반드시 임수를 대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묘월의 신금이라고 하는 건 일간의 뿌리를 얻고 임수를 얻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월간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원한적인 편제격의 제다 신약이죠. 근데 문제가 뭐다? 일지도 묘, 그죠? 그 다음에 연지도 묘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완벽한 제다 신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시에서라도 인성 또는 비견겁제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개수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결국 이 식신인 개수는 약한 일간의 기운을 뺏어다가 목을 생해주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니 매우 이 3주만 놓고 봤을 때는 매우 좋지 못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다. 생시에서라도 뭘 봐야 된다? 반드시 인성 또는 비견겁제를 봐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진짜 이 완벽한 제다신약의 제다신약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부옥빈이라고 하죠. 부옥빈인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운에서라도 부조가 되지 않고 운에서 관성운을 보게 되면 또 관성운이니까 명예롭겠다가 아니라 제다신약의 관성운이 오게 되면 관제, 구설, 송사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시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 자,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일단 신금 일간은 지지로 뿌리가 전무하죠. 완전 하나도 없고요. 개수는 자수의 뿌리를 둘 수 있지만 역시나 일간이 약할 때 수는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다. 정인이죠. 얘는 신금 입장에서 쟤는 정인이고 나를 생해주는 인성이죠. 인성. 근데 무토는 어떤 토? 건토, 마른 땅이 되기 때문에 금을 생할 수 있다 없다? 생금이 불능하고 오히려 무토가 많아지게 되면 토다 매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못한 생시가 되겠고, 무자시보다 더 안 좋은 생시 어디 있습니까? 그죠? 무술시. 이거는 토다 매금이죠. 전혀 완벽한. 이거는 뭐 아무리 을목이 왕하다 하더라도 을목 가지고 이 무토를 갖다가 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성도 재성이지만은 무토에 의해서 신금이 매금되는데 구제 장치가 없다. 간목이 있었으면 구제가 될 수 있었을 것인데 을목은 많아봤자 무토 제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기축시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신금이 축에 뿌리를 뒀죠. 그 다음에 기토도 습토이기 때문에 신금을 생할 수는 있겠지만은, 자, 을목이 묘 세 개에 통근하고 있죠. 을목이 무토는 제할 힘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을목은 기토쯤은 이것쯤은 제할 수가 있겠죠. 이게 뭐다? 제극인이죠. 제극인인데 요거는 탐제 파인하는 제극인이 되기 때문에 같은 제극이나 하더라도 좋지 못한 제극이다. 제극인 중에서 좋은 제극인은 뭐예요? 용제파인이라고 하는 제극인은 나쁘지 않지만, 이거는 용신을 어쩔 수 없이 인성으로 써야 되는 건데 재성으로서 인성을 파하게 되는 것이니 내 밥줄이 날아가는 그런 형국이고요. 경인시, 신묘시 모두 좋지 못한 사조. 경금이 있다 하더라도 지지의 뿌리가 하나도 없고요. 이건 종도 되지 않습니다. 경금이 있기 때문에 신묘시 마찬가지로 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임진시가 되게 되면은, 자, 진토에 신금이 뿌리는 내릴 수 없죠. 통근되지 않으면 생을 할 수 있고요. 임수를 얻었기 때문에 신금을 도세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임수는 결국은 목을 생해주게 되는 것이고, 묘월의 진을 보게 되면 준방합이 성립됩니다. 준방합이라고 해서 목이 굉장히 왕해진다. 그러면 운은 어느 운으로 가야 되냐? 목화운 안 좋겠죠. 토운도 좋지. 토운은 습토운은 좋겠지만은 나머지 운은 좋지 못합니다. 여자로 태어났을 때 역시나 이 대운, 경신, 신유 대운. 근데 신유 대운이 좋을까요? 경신 대운은 나쁘지 않게 보지만은 신유 대운은 묘유충이 되죠. 묘유충 좋지 못하고, 남자로 태어났을 때도 결국은 언제 요 대운을 봐야 되는데 너무 거기까지 가기가 우여곡절이 매우 많게 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계사대운, 가보대운, 을미대운 큰 의미가 없겠고,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생시는 그래도 병신시 정도 되게 되면 신금이 이 신의 뿔을 둘 수 있죠. 신중 임수로서 도세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병화가 있는 것이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은, 일단 중요한 것은 3주까지만 봤을 때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기축 같은
같은 것 통근할 수 있습니다만은 왕제가 탐제 파인이 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못하고, 임진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울로가 불순합니다. 그래서 원국 자체에서 신금의 뿌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데, 기축하고 병신하고 정유 요 세 가지 시밖에 없죠. 근데 정유 시는 또 뭐가 됩니까? 안는 여러분들, 그렇죠? 정유 시가 되게 되면은 묘유 상충이 되죠. 약한 신이 왕목을 건든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쇠신, 충왕, 왕자, 발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쇠신, 충왕, 왕자, 발이 뭐냐면, 금이 목을 극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묘월에 목이 왕하죠. 그러면 묘월에 목은 wak한데 금이 약하기 때문에 이 유금으로서 왕목을 충하게 되면 목이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금이 망가진다. 쉽게 말하면 제가 격투기라고 하는 것, 태권도 도장도 못 가본 내가 누구를, 그렇죠, 정찬성 선수라든가 최두호 선수 같은 사람을 도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깨박살이 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서 정유시도 결코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남녀 불문하고 어쩔 수 없이 태어난다. 그러면 병신시를 잡는 것이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남자한테는 이 갑인데 인신충 되는 것도 좋지, 인신충? 뭐 상관없겠네요. 그래서 남녀 불문하고 오늘은 될 수 있으면 좀 태길에서는 좀 제외를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부득이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병신시 이렇게 잡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